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드름의 정의, 발생 이유, 타입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드름 피부의 화장품 등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쓰면 여드름이 더 심해져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때문에 피지를 말리거나 여드름을 제거한다고 알려진 화장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드름균이 관여한다고 해서 더러워서 생기는 질병은 결코 아니며 또 전염되는 질환도 아닙니다. 때문에 여드름균에 너무 집중해서 강한 세안을 하거나 항생제 치료를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드름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병태 생리학적인 특성은요. 첫째, 피지선이 과다하게 자라고 분비량이 증가되어 있는 특성. 모공이 과각화되어서 세로 방향으로 막혀져서 피지가 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특성. 여드름균의 증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즉 우리 몸의 그 염증 반응의 특성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일 뿐이지 나머지 부분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여드름균만 감소시킨다고 여드름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드름균을 없애주는 전용 화장품으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은 벤조일 프록사이드 성분, 과산화수소수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건데 유황인 설퍼 등등이 있어서 이들이 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하거나 또는 티트리 오일, 알로에 등의 추출물로 그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적으로 효과가 다소 있는 제품도 있겠으나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A가 들어있는 화장품과 여드름에 사용되는 아다펠렌, 트레티노인, 즉 흔히들 로아큐탄이라고 알고 계시는 또는 피지를 말리는 약이라고 알고 계시는 비타민 A 유도체와 동일시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장품과 전문의약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분의 농도가 높은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좋은 반면 부작용의 리스크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치료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후에 구체적인 처방이 나가야 합니다. 화장품은 이러한 부작용 가능성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농도로 거의 1000분의 1 정도의 농도로만 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품은 치료가 아닌 관리에 초점을 두고 발라야 합니다. 요즘 화장품에는 함유 성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성분 표기가 잘 되어 있거든요. 여드름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진 것은 살리실산, 이른바 바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콜릭산, 아하, 그 다음에 아잘레익산, 티트리 오일, 설퍼, 유황 등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화장품에서도 어느 정도 효능을 가지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농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드름 피부의 나쁜 성분은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왁스나 기름 성분들, 미리스틴산 같은 기름 성분들이 이에 해당하겠으나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피부를 보습을 해줘야지 피지선이 과다하게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non-comedogenic 또는 오일 프리에 가까운 성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과다하게 기름을 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건조해지는 것은 또 막아야 합니다. 모공 주변에 있는 건조한 피부를 보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성분들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농도와 배합 방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나치게 기름을 탈지하는 성분, 가루가 들어있고 또는 알코올로 닦아내는 성분 등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 자극을 받으면 피부 보호 메커니즘인 피지선이 더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지만 쓰던 화장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다 바꾸기보다는 오일 클렌저, 자외선 차단제, 파운데이션 순서로 중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 어떠한 성분이 여드름을 유발하는지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드름이 심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기 전에 여드름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화장품만으로 여드름의 개선이 조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드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요. 단순한 관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또 집중적인 여드름 치료나 또는 투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에 들러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드름 화장품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아직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